자, 안녕하십니까. SR 퓨처의 뚱부장. 홀쭉이 실장. 네, 송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또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뭉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왜 모였어요? 오늘 신형 여기 차 오늘 저한테 소개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뉴 렉스턴 스포츠. 네. 제가 플렉스한 차를 우리 홀쭉이 실장님의 마음대로 이제 꾸며봤는데, 저희의 테마는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면서 또 순정 느낌 나면서 또 예쁘면서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이런 누구나가 원하는 그런 튜닝으로 한번 저희가 테마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우리 SR 퓨처가 네. 제안하는 합리적인 튜닝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선 그러면 하나는 일단 저한테 소개부터 오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또 우리 전면부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많이 틀리죠. 네, 맞아요. 저기 저쪽을 네. 보시면은 네네. 저게 이제 순정 상태의 차량. 오.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게 지금 그 유광 수성 도장으로 저희가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떠세요? 약간 트렌디함도 같이 엿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팍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요새 차들이 그릴이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그게 네, 대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릴을 이렇게 딱 유광 블랙으로 전체 칠해 놓고 나니까 이게 더 뉴 렉스턴 스포츠의 그 터프한 이미지가 한층 더 마치 수입 좀 픽업 느낌.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저희가 또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놨어요. 뭘까요? 저는 우선 잠시만요. 저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니 요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눈썹이 네, 진짜 요게 좋으셔요. 좀 다른 것 이게 같기도 하고. 뭐냐면은 그 그릴망을 저희가 추가로 작업을 했어요. 음. 왜냐면은 보니까 그릴이 커지다 보니까 구멍이 엄청 커요 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차주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좀 더 이거를 함으로써 네.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딱 눈에 띄진 않았지만 네. 이런 그릴망까지 들어가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디테일이. 그리고 저 하나 더 질문. 네. 제가 알고 있던 네. 이렇게 쌍용 마크랑도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역시 너무 잘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쌍용 수출형 마크거든요. 오. 예. 사실 이 쌍용의 원래 마크가 이제 3서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 네, 있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마크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는 이제 저희가 소재를 약간 다르게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그 P망, 이제 펫 소재로 된 그 망이고, 이 밑에는 하단에는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 소재로 된 그릴망을 한번 작업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전면부 위쪽에서도 알루미늄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더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네. 여자니까 약간 네. 미간상으로도 네. 약간 전체적인 블랙에 살짝 실버가 가미가 돼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래요? 저는 약간 여자니까 외관상으로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이런 효과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깔끔하게 한번 레터링을 한번 오, 본인들 네. 이제 레터링이 들어감으로써 네. 조금 더 고급스럽고 트렌디함을 이제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요것도 블랙이에요. 네. 네. 이것도 블랙인데 저희가 약간 이제 유광 처리가 그렇죠, 된.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깔맞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다가만 포인트 줬을까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을까? 네. 나 요거 아닐까요? 사이드 미러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이거 카본식 모양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조금 더. 역시 카본이면 좀 약간 고급져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있는데요. 또 뭐가 있죠? 여기 지금 루프렉도 원래는 색상이 실버예요. 맞네. 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쵸. 네. 저희가 이거를 다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블랙 라인을 이제 더 뉴 렉턴 스포츠를 보시는 분들 또는 칸을 보시는 분들이 차량을 딱 출고해서 나왔을 때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같은 차라 하더라도 완전히 좀 달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차인 줄 알았다고. 정말 달라 보입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릴, 그리고 내부의 그릴망, 그 다음에 저렇게 그 위에 루프렉,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저희가 비용은 대략 한 60만 원대로. 60만 원? 네. 저 되게 100만 원 이상쯤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그릴만 하나 사서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100만 원 이상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60만 원이면 되게 실용적이고 저렴하게 네. 오히려 좀 더 비싸 보이게 맞아요. 하는 그런 튜닝 방법이네요. 홀쭉 있을 땐 그러면은 네. 이
엠블럼도 포함이 된 건가요? 네, 당연히 포함이죠. 와, 엠블럼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그렇죠. 전체적인 그걸 다 포함을 해서 60만 원. 네, 맞습니다. 100만 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진짜 차의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이 원하시는 차주분께는 저렇게 카본 미러, 카본 네, 미러. 카본 사이드 미러도 추가로 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옵션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도 있네요. 이거 보시면 또 저희가 또 포인트로 같이. 네. 이것도 원래 없는 건가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지만 예. 같이 이제 레터링 같이 들어간 그건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예. 어, 자.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하체 부분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네. 저는 아까 보니까 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블랙에 옐로우가 들어갔는데 아,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지금 브레이크 튜닝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튜닝. 네, 브레이크 튜닝을 예쁘게 했습니다. 예쁘게. 색깔도 옐로우로 노랑노랑하게. 송 부장님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브레이크 튜닝하면 상당히 일단은 기본 뭐 100만 원 이상 보셔야 아니 되죠. 맘대로 하라 그랬더니 막 너무 비싼 것만 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막 비싸게 청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이게 지금 딱 보기에도 실제 브레이크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는 이 커버만 씌워 놓은 거예요. 실제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마치 브레이크에 실제로 돼 있는 여기 호스까지 이렇게 작업이 돼 있고 색깔도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디테일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브레이크 튜닝을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네, 맞아요. 이렇게 보이는. 와. 이게 지금 이 차는 타보시면은 브레이크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굳이 뭐 내가 레이서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가 너무 빈약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인트로. 그렇죠. 그래서 얼마예요? 이 캘리퍼 커버의 가격은 앞쪽 두 개 해서 15만 8천 원입니다. 15만 8천 원. 네. 지금 기분 저희 이 모든 게 다 지금 외형을 되게 이 차의 포스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다이나믹 에디션 옵션을 원래는 선택을 하지 않은 차량이에요. 근데 다이나믹 에디션을 선택했을 때만 나오는 이 블랙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요게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도 가능하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일단은 스프링하고 또 쇼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또 이 우락부락한 이 그쵸, 우리가 타이어. ATM 타이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보시면은 패턴이 오프로드 달리는 차 있잖아요. 네, 맞아요. 깍두기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주아 씨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차를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홀쭉이 실장님 차 한번 맞아. 해봤었잖아요. 그때 한번 타보고. 이게 타보셨을 때 그때 느꼈던 것처럼 이게 그 주행 소음이 엄청나요. 원래 그러니까 깍두기 모양을 가진 차는 예쁜데 이게 좀 빙판길에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빗길에도 좀 약하고 또 소리도 시끄럽고 이런저런 단점이 많아요. 물론 오프로드에서는 막강해요. 근데 모양은 오프로드인데 온로드용 일반 도로 주행용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네네. 네 개 다 해서 저희가 네개다 해서? 브랜드에 따라서 60만 원대부터 80만 원 초반까지 다양합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다는 걸 바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일단 마저 설명드리면은 네. 스프링하고 쇼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 음. 이 스프링의 용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단 차를 올려줍니다. 그죠? 지금 얘가 지금 앞에는 2인치, 여기 2인치만 보이잖아요. 그쵸. 지금. 네. 빨간색으로 네, 지금 보이고 들어가 그죠? 있고 네. 저희가 요거는 다나베 스프링이라 그래서 조금 고가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승차감 쪽으로 좀 유명한 제품이고요. 차를 앞에는 2인치, 뒤에는 2.5인치를 더 올렸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뒤에는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자료 화면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네네. 보시면은 하부에 또 역시 다나베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2.5인치 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뒤쪽에만 쇼바를 지금 작업해 놨어요. 뒤쪽에만. 예. 네네. 근데 보통 쇼바 튜닝은 앞뒤 다 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거든요. 그죠? 다 그래요. 네네. 근데 저희는 한번 리어만 해봤어요. 뒤쪽만. 사실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앞쪽은 우리 올류 렉스턴 승용이랑 같이 공유를 하지만 뒤쪽은 상당히 하다하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화물이잖아요. 그죠? 짐을 400kg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견뎌야 되는 단단한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네. 그에 걸맞게 당연히 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쇼바를 뒤쪽에 장착을 해서 근데 그 저희가 그 쇼바의 역할은 그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데 그 부드러운 단계를 갖다가 저희가 또 조절식으로 조절식으로 이따가 자료화면 보시면은 그 돌리는 다이얼이 있어요. 자료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하면 많이겠지만. 자, 좀 더 딱딱하게 또는 하드하게 이걸 한 단계 돌릴 때마다 12% 정도씩 감쇄력이 바뀌어요.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맞춰놓고 탈 수 있게끔 조절식으로 조절식으로. 쇼버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네. 주한 씨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얼마죠? 음, 얼마나 한 일단은 거죠? 뒤에 리어 프로펜더 쇼바를 장착하면 37만 5천 원입니다. 37만 5천 원이면 괜찮은데요, 동 부장님? 그러니까요. 괜찮은데요? 이 핫 그러면은 예. 스프링은요? 스프링도 앞뒤 전유륜 다 해서 네. 60만 원대. 60만 원대.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아씨가 아직 좀 못 보신 게 아쉬워요. 어떤 이게 거요? 단지 차를 올리기만 했으면 또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아, 왜 그러냐면은 이 차가 원래는 한 바퀴가 요만큼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막 성체는 이런데 제가 예, 이런데 하체는 제가 약간 하체가 딱 하체 부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 얘가 원래 약간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뻐졌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얘가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땐 또 레벨을 맞춰줘야죠. 그렇죠.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 허브 스페이서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외형도 좋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좀 뭐랄까 바퀴를 갖다가 떼고 얘를 부착하고 바퀴를 다시 연결한 거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약하거나 뭐 좀 부실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러지면 달리다가 그게 하나라도 부러지면은 예, 상당히 위험하게 되죠. 위험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저희는 좀 검증이 되고 감독님 안전한. 이 사람들이 괜히 브랜드 찾는 게 아닌가 여기서 해야겠다.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긴 짝대기가 보일 거예요. 보여요. 예, 보여요. 이게 구조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력이 빠르신 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차가 올라가면은 차가 점점 바퀴는 그대로 있는데 상체가 오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는 그대로 있는데 바퀴에 얹어져 있는 차체가 약간 이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짝대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요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아. 그래서 이 순정 상태의 걸로 하게 되면은 레트로 로드를 순정으로 하게 되면은 차가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주세요. 네, 레트로 로드를 또 보다 보니까 예. 보다 보니 가운데 뭐 이렇게 빨간 뭐 동그란 게 뭐가 하나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게 그러네. 이게 또 우리 대후 커버라 그래서 응. 대우를 보호해준 역할도 하면서 사실은 이 차는 좀 높다 보니까 뒷차가 봤을 때 다 보여요. 이거 다 패션이에요. 다 색깔이 아.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색깔을 괜히 다 포인트로 줌으로써 그렇죠. 외관상으로.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봤을 땐 저게 다 보여요. 블랙 색상에 네, 박스 하나를 봤거든요. 맞아요. 박스 여기 있네. 요게 이제 사실은 이 차는 요소수가 들어있어요. 이 환경 기준 만족하기 위해서 탱크가 하나 추가됐는데 이게 노출이 약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소재가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좀 험한 길을 갔어요.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하고 가다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탱크가 데미지를 먹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보호 커버를 보호 커버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하체 튜닝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라는 거예요? 다나베 스프링, 프로펜다, 후륜 쇼바, 네.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어떻게 튼튼하게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아, 기대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덮여 있는 탑들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요? 일단은 이 적재함을 튜닝하시는 분들이 탑을 달거나 하드탑을 달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커버를 장착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픽업의 느낌을 살리려면 사실은 커버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도 그래요. 네. 좀 소재가 무슨 소재인가요? 일단은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럼 얘도 튼튼한가요, 이 위에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얼마까지 견딜 수가 있는지. 아, 네.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제가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네. 자, 오, 어? 오, 오, 이거 뭐? 괜찮습니까? 어, 주아 씨도 한번 괜찮은 거 맞아요? 아, 괜찮은 건가요? 제가 밑에를 한번 봤는데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양 저기 우리 홀쭉이 실장님도 한번 올라와 봐요. 잠시만요. 네. 이거를 살짝.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도 전혀 뭐 네. 꺼짐 현상이 없네요. 이게 보면은 안에 나중에 보시면은 그게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게 되실 거예요. 튼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럼 무게를 견딘다는 걸 봤으니까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네, 견딜 수밖에 없는. 저도 처음에 되게 불안했었는데요. 안쪽을 딱 봐서 위쪽을 딱 보게 되면은 아 견딜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자, 열겠습니다. 그죠? 아... 견딜 수밖에 없어요. 이게 꺼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꺼질 수가 없는. 일단 알루미늄이니까 사실은 잘 찌그러지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단단하게 보강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중량도 견딜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이게 이 커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뭔가 냄비 뚜껑 같아, 커버가. 이게 마치 위에서 덮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여기 맞아요, 보시면은 맞아요. 잠깐만 제가 내려볼게 살짝.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뚜껑처럼 덮어버리죠, 아예. 네 맞아요. 아예 싹 덮어버리는데요. 덮어버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그 실링까지 들어가 있고, 아래까지 싹 덮어버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뭔가로. 그러면 방수가 되는 이유가 이건가요? 그렇죠. 일단 고무 패킹으로 막은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한 거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더 이점을 가져요. 네, 그리고 그 구조적인 이점에 더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또 이렇게 패킹이 또 돼 있기 때문에 뭐 내렸을 때도.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아예 그냥 싹 그냥 막아주니까 절대 물이 새거나 하는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얘는 말 그대로 이 도색이 들어간 알루미늄 판이다 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세차만 잘 해주시면은 뭐 깨끗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칠이 뻗어졌다. 금속인데 칠이 뻗어지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뭐 도색을 해야 될까? 그렇죠. 뭐 도색을 해서- 안 하면 녹이 나니까. 그죠. 그렇죠. 얘는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녹이 발생이 안 나죠. 그죠. 녹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하고 배트보다 두껍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 손이 상당히 커요. 반을 가까스로 할까 말까 해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 큰데요? 네. 그리고 일단 저는 물론 그거 지금 크기도 크기지만 네. 저는 소재. 이 되게- 소재가 뭘 것 같아요? 참고로 튼튼하고 음, 녹이 안 나요 또. 또 녹이 안 나. 네. 그리고 녹이 뭐가 안 나니까 또 좀 도색이나 이러야 되는 또 그런 염려가 또 전혀 도색이 없고. 뻗겨져도 뻗겨도 그런 네. 염려가 없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소재는 저희는 이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업체에 따라서 아니, 브랜드에 따라서 철을 쓰는 업체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스테인레스를 쓰는 업체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브랜드마다 틀린데 저희는 지금 일단 100% 스테인레스로. 무슨 커버고 무슨 롤바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름하여 레트로 커버, 레트로 SR 커버. 퓨처에서 나오는 네, 레트로 커버, 그 다음에 레트로 롤바. 또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이 롤바의 특징, 되게 요렇게 실용적인 거. 연결이 되어 있나? 아니요. 어떤 밑에 거요? 뭐가 달려 있잖아요. 아, 이거 뭐지? 요거? 그쵸. 이게 있으면은 물건을 결박할 때 정말 편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일단은 이 레트로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전유 렉턴 스포츠 기준으로 95만 원. 95만 원. 네. 그리고 요 롤바는 65만 원. 65만 원. 그쪽이 실장님,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 레트로 커버와 레트로 롤바가 네. 더뉴 렉스턴 스포츠 전용으로 새롭게 또 출시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디자인은 저희가 조금 예전부터 나왔지만 이번에는 더뉴 렉선 스포츠 출시를 기념해서 약간 더 개선해서 개선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롤바 상단에 저희 SR 퓨처 로고가 들어갔어요. 역시 또 레드로 포인트를 네, 컬러감을. 그렇죠. 네. 포인트가 딱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롤바의 이 두께, 원래는 이게 이렇게까지 두껍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80파이 이 두께감이 감으로 잘 안 오실 텐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주먹 대비해서도, 주먹 대비해서도 예, 상당히 네, 손이 되게 크신데 네, 근데 한눈에 봐도 네. 상당히 굵어 보여요. 제가 그 일반적인 시중에 다른 롤바 비교했을 때는 거의 30% 가까이 두껍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저희는 이게 심플한, 이게 사실 심플하면서 약간 터프한 느낌이 가장 포인트거든요.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앞에 전면부는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뒤에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안 바뀌었어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이 커브와 롤바 디자인으로 파격적으로, 예, 되게 심플하면서도 강인하면서도 멋있게, 그러면서도 방수까지. 사실 신나신 것 같아요. 아, 되게 신나신 것 같아요. 네, 차가 되게 예뻐가지고 저거 딱 타는 순간 타보고 지금 있는데 되게 좋네요. 지금. 이 외형이 정말 지금 포스가 넘치잖아요. 지금 네네. 완성도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쐐기를 박는 마지막 우리 또 필살 아이템. 필살 아이템. 네. 자, 이거는 설명드리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그 발발 끓는 그런 소리 그런 건가 봐요. 오. 발발 끓는데요? 슈퍼스택도 장착을 했네요. 네, 그죠. 쿠파텍을 다 이게 발발발발 끓는 소리 딱 들으면 모르겠나요? 저 뿌듯해하는 얼굴 봐. 저 뿌듯해하는 얼굴 봐. 이게 뭐예요, 올진 실장님? 정말 멋있지 않나요, 소리가? 아, 이 소리 자체가 우렁차다 보니까. 그렇죠. 차체가 좀 더 1.5배, 좀 더 2배까지도 커 정말 보이는. 8기통 엔진에서 나는 그런 엔진 사운드를, 예, 정말 멋있게 재현해줘. 이게 있어서 되게 쉽게 타네. 손잡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아, 이거 원래 손잡이가 원래 원래 없었나요? 아, 진짜. 저는 원래 있는 건 줄 알고 이제 힐을 신었으니까 이걸 잡고 탔는데 원래 없었었구나. 몰랐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네. 여기 밑에 지금 매트가 깔려 있는데 네. 이게 엄청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매트 같은 경우는 그 코일 매트의 단점을 제대로 개선이 된, 그러니까 깔끔하면서 맞아요. 순정 같으면서 이런 느낌. 이름하여 스파이더 매트. 스파이더 매트. 예. 약간 거미줄 모양이네. 그러고 예. 보니. 그죠? 이게 또 렉선 스포츠처럼 좀 와일드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흙이나 이런 데 많은 데 가셨어요. 차에 타면은 그 이제 먼지 같은 거를 좀 걱정하시잖아요. 모래나 네네. 이런 것들을. 얘를 다 안으로 잘 모아주면서도 나중에 세척도 용이한데, 근데 모양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모양이 얘는 순정 같은 거예요. 막 너무 두껍지도 않고 한번 눌러보시면 느낌도 되게 좋아요. 오, 그러네요. 그쵸? 엄청 푹신푹신해요. 네. 스펀지가 깔려 있나요? 이게 매트게이 그 시몬스 아니에요? 매트게이 시몬스. 그러네. 뭐 라텍스급인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괜찮은데요? 이것도 역시 더 뉴 렉선 스포츠를 타시는 분들께 상당히 강추드리는 아이템. 강추. 네. 자, 우리 홀쭉이 실장님이 하체를 튼튼하게 바꿔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승차감을 위해서 네. 이시오바만 교체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차가 높아졌어요. 네, 정말 높아요. 정말 높아졌어. 네. 이 시야가 상당히 넓어지는 것 같고, 예전 제가 스포츠 탔었던 그 승차감을 기억을 하면은 네. 이런 방지턱을 넘었을 때 뒤에가 되게 이렇게 막 따로 논다고 해야 될까요? 홀쭉이 실장 맞나요? 따로 논다는 느낌. 저 제가 지금 막 막 이러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방지턱을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막 뒤에가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홀쭉이 실장님, 네. 진짜 앞에는 안 바꾼 거 맞아요? 앞에 안 바꿨습니다. 앞에 쇼바는 안 바꾼 거 맞아요, 진짜? 그렇죠. 와, 그런데도 앞에서도 승차감이 일단은 우리 전륜 단합의 스프링이 일단 감김수가 조금 더 순정무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 전륜 쪽에서 보강이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 같은 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링에다 더해서 쇼바까지 더해지면서 그 뒤에가 엄청 튀는 현상이 거의 반 이상 줄어듭니다. 하네요. 딱 한눈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네, 우선 네, 그죠. 쌍용 자동차 렉스턴이나 네. 렉스턴 스포츠에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에까지도 플러팅 우리 무드 스피커가 플로팅 무드 스피커가 다 들어가요. 눈에 보이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세트로 들어가는 거 있죠. 진짜? 저건 여기도 슈퍼 지금 서라운드. 슈퍼 서라운드. 맞습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장착이
되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리모컨이 보이네요. 아, 그렇죠. 네. 뭐 오디오는 안 들어가도 아시죠? 뭐 이따가 돌아오는 길에 한번 음악 한번 들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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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르렁 거리는 배기음은 네. 우리 쿠파텍 배기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역시 이 배기 사운드가 없으면 무슨 맛으로 또 이렇게 차를 탈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터프하게 꾸며놓고 나면 당연히 약간 그 차에서 뭔가 그 좀 파워풀한 배기음이 나올 것 같은 이미지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순정은 디젤 소리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쿠파텍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면은 쿠파텍 배기 사운드 시스템이 그 쿠파텍 코리아로 런칭을 하면서 사운드가 이렇게 새롭게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얼 사운드와 퍼포먼스 사운드라는 두 가지 사운드를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홀쭉 기자님. 네, 맞나요,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자, 리얼 사운드. 아, 얘는 좀 새끼 호랑이가 으르렁 된다는 느낌? 어때요? 제 표현이 괜찮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퍼포먼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이 차에는 퍼포먼스가 맞는 거예요. 차를 한층 더 웅장하게 만들어준다? 그 예전에는 이 액티브 가상배기 사운드 시스템이 사실 이질감도 많고 전자음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조금 이제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쿠파텍 코리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리얼 퍼포먼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악셀 반응도 100% 일치하고 사운드 자체도 진짜로 이 자연 배기, 우리 찐 배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배기음이 나오다 보니까 마치 그냥 원래 내 차에 이게 그냥 원래부터 나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홀쭉이 실장님, 네. 와, 우리가 지금 쿠파텍 배기 사운드하고 네. 이 승차감에 네.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뭐예요? 타이어가 바뀌었다라는 거. 네. 그러네. 근데 나는 이게 순정 타이어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타이어 소음도 없고 승차감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 우리 AT 타이어죠. 그렇죠. 네, 트라이앵글 AT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그냥 일반 승용 타이어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탔을 때 이게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바닥 소음도 올라오지도 않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얘가 승차감이 통통 튀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내가 그냥 순정 타이어 원래 출고됐을 때 껴져 있던 타이어를 끼고 있는 그런 느낌? 그게 이 타이어의 장점인 거죠. 네, 일단은 맞아요. 노면 소음이 없네요. 확실히. 그러게요. 근데 정말 이 오프로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베이스가 또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이 플로팅 우드 스피커가 고음을 또 이렇게 받쳐주네요. 와, 장난 아닌데 이거? 뭐라고? 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 베이스는 이제 우리 슈퍼 서라운드가 받쳐주고 그리고 고음은 플로팅 우드 스피커가 받쳐주는. 야, 역시 이 사운드 시스템은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지금 사실 SRF 슈퍼 서라운드가 많이 이제 지금 핫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플로팅 우드 스피커야 예전부터 쌍용 자동차 우리 렉스턴에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었죠. 네, 홀쭉이 실장을 진짜 좀 살짝 내가 걱정하긴 했었는데 뭐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튜닝을 잘해준 것 같아요. 보세요. 비용은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다르죠.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이 정도면은 과하지도 않아 또는 부족하지도 않아 딱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순정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튜닝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순정은 좋아하지만 요거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딱 그 정도 선.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심심했던 부분을 또 쿠파텍 배기 사운드가 또 받쳐주고 그러면은 그 배기음 하나만은 정말 포스가 넘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운전하는 즐거움, 또 이제 놀러 갈 때 렉선 스포츠 타고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놀러 갈 때 음악을 또 틀으면 분위기가 한층 업이 될 텐데 그때 또 오디오까지도 한층 더 풍성하게. 그쵸. 네, 풍성하게 할 수 예.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를 타는 즐거움이
또 거기다 승차감까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홀쭉이 실장님 이렇게 승차감도 좋아지고 또 뭐 음악도 좋아지고 배기 사운드도 좋아지고 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저 지금 1,000만 원 예상합니다. 1,000만 원. 8,900만 얼마나 네. 들어간 걸까요? 일단은 우리 아까 블랙라인 말씀드렸죠? 네네. 블랙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원대. 60만 원. 네, 그리고 거기다가 60만 원. 자, 하체 튜닝 비용. 자, 놀라지 마세요. 250만 원. 250만 원. 그렇죠. 대략. 음. 예. 그리고 타이어까지 다 포함인가요? 그렇죠. 오. 거기다가 보세요. 이제 그 우리 쿠파텍 액티브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초반대부터 150만 원대까지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의 꽃 우리 오디오 튜닝. 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튜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초반대.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아니요, 되는 그럼 건가요? 끝났어요? 그렇죠. 어차피 방금 제일 끝났어요? 적재한 커버나 롤바는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150 내지 200만 원 들여서 다른 커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하드탑을 장착할 예정을 하시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와, 그러면 난 거의 뭐 그러면 500 우리가 정도 예상했던 많이- 것보다 음, 많이 야. 많이 저렴한데요? 이 정도면 풀 패키지거든요. 음. 더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이 차를 탄 사람들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수도 안 꿀려, 높이도 안 꿀려. 네.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호쭉이 시장님이 한 말이 정말 맞는 게 정말 다른 차를 탄 기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SR 퓨처에서 제안하는 합리적인 튜닝은 네, 이 튜닝 방법이 아무래도 튜닝을 이제 막 시작을 하거나 그리고 튜닝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금액도 아낄 수 있고 전체적인 포스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오늘 저기 홀쭉이 시장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최고였어요, 최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SR 퓨처의 뚱부장 이번 주기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